자, 개념생 원의 방정식 마저 풀이할게요. 연습 문제입니다. 몇 문제 풀이를 할 건데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좀 볼게요. 4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y제곱 더하기 bxy 마이너스 2y 더하기 c는 제로가 반지름이 길이가 2인 원이 되도록 하네. 자, 원이 돼야 되니까 2차 방식에 2차항의 개수가 1이어야 된다. 여기서 a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bxy 항이 존재하는데 쌤이 강조하기를 2차항 중에서 xy항은 없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2차항이 존재하면 원의 방정식이 아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c는 제로가 되겠고, 표준형으로 고쳐주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c 더하기 1이다. 자, 이때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되려면 오른쪽에 있는 r제곱이 4여야 하므로 c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와 b, c의 값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 자, 6번. 어떤 점 마이너스 2,4가 존재하고 원이 하나 존재하네요. 원 같은 경우에는 x제곱 더하기 이건데 표준형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x-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옆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9가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점 A가 여기 있었고 여기 안에 어떤 점 P가 있어가지고 P라는 점을 A, B라고 하자. 자, 그럼 이 P는 이 원위의 점이니까 a-2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1의 제곱은 9를 만족해야 하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여기 만족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a라는 점과 원위의 점 p를 잇는 이 점의 중점을 m이라고 하죠. 이 m이라는 것을 이 m의 자치를 구해야 되는 것이니까 점 m을 x, y로 나타내고 너에 관한 관계식을 만들어야겠네요. 너와 너의 중점이라고 했으니 x, y라는 점은 2분의 a-2, 2분의 b 플러스 4가 된다. 자, 그럼 제가 밑줄 친 요 a, b에 관한 식을 x, y에 관한 식으로 변환해줘야 되니까 a는 2x 더하기 2, b는 2y 마이너스 4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너를 여기다 대입하여서 정리하면 2는 사라지고 2x의 제곱 더하기 2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가 되겠네요. 뭐 전개해서 써도 되지만 저기 잘 보시면 표준형으로 썼는데 x제곱에 y제곱의 개수가 4잖아요. 양변을 4로 나눌 필요가 있다. y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은 4로 나눠주면 4분의 9. 여기서 반지름이 2분의 3인 거 알 수 있고, 이런 도형의 길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원의 둘레를 구하는 것과 같다. 원의 둘레 3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1번 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접선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일단 고치긴 해야겠죠.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9와 1의 합 10이 더해져야 되는데 2가 빠진 8이 돼야 된다.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3,1이었고 이 원 위의 점 마이너스 1,3이라는 점에 대하여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라는 게 문제예요. 자, 원 위의 점이다. 뭐 실제 대입해보면 알겠지만 8 성립합니다. 지나는 점은 알았고 너의 기울기는 어떻게 찾느냐? 원의 중심과 연결한 직선과 수직이어야 된다는 거죠. 원래 이 직선의 기울기는 둘이 빼면 2분의 1이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일 때 x는 마이너스 1, y는 3을 지나야 되므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다. 개수의 곱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 12번으로 넘어가서 이 문제는 물론 공식을 쓸 수도 있어요. 참고로 11번에서는 공식을 쓰겠다고 하면 어떻게 x 플러스 3, x 플러스 3 두 번 쓰시고 y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1 두 번 쓰신 다음에 여기에 뭐를
마이너스 1,3이라는 걸 한 번씩 대입하면 2배 x 플러스 3 더하기 2배 y 마이너스 1은 8이다. 2x 더하기 2y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4는 제로,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제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줄 수도 있겠죠. 요거는 이제 취향껏 공식 외워서 하고 싶으면 외워서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 그 다음 12번은 원박계점 0,0 원점이 주어져 있을 때 원에다가 접선을 그었을 때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예요.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변형해보면 x-3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1이에요. 원의 중심은 3,3입니다. 원박계점 원점 0,0이 있었어요. 이 원점에서 이 원에다가 그은 접선은 이런 식으로 그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제가 이 접선을 y는 mx라고 둘 수가 있겠네요. 기울기는 알 수 없지만 0,0을 지나기 때문에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면 너는 mx 따라서 원의 중심에서 이 노란색 직선 mx-y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1것 같다. 다시 3,3이라는 점에서 mx-y는 0이라는 거리가 반지름 1것 같다. 공식에 의하면 루트 m 제곱 더하기 절대값 3m-3이 1이어야 하겠고, 양면 제곱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8m) 제곱인데 쓸게요 그냥. 지우기가 너무 멀리 있네. 2로 한번 나눌까요? 따라서 4m m EM으로 하는 게 맞나?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네. 상관없긴 하죠. 인수분해가 되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으면 굳이 나눠 쓸 필요도 없죠. 자, 저는 뭐 인수분해 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인수분해 되는 경우는 아니었고, 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기울기의 곱은 기울기라는 것 자체가 뭐야? 이 근이잖아. 이 방정식의 두 근이 기울기예요. 굳이 따지면 m1, m2 이렇게 둘 수 있겠죠. 너의 직선의 기울기를 m1x, 너는 m2x 이렇게 둘 수 있는 거잖아. 따라서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근광의 수의 관계에서 두 기울기의 곱은 1이다. 이렇게 둘 수 있겠죠. 다음은 14번 볼게요. 원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이 있다. 원에 내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저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는 제로니까 표준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죠. 역시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4와 9의 합 13이어야 한다. 정사각형이 내접하고 있는데 직선 AC의 기울기는 2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정사각형이니까 뭐야? 원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이면 당연히 각각 대각선이 뭐를 지나야 돼? 서로 원의 중심을 지나야겠죠. 2,3을 지나고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이 AC라면 정사각형은 마름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각선이 서로 수직할 것이므로 너가 2분의 1이다, 나는 마이너스이다. 따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서 2,3을 지나는 직선을 작성할 수 있겠다. 자, 문제에서는 점 뒤에 잡혀 말 그대로 교점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실제 교점을 구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이렇습니다. 원의 방정식이라는 2차식과 직선이라는 1차식 두 개를 연립해서 구하면 돼요. 뭐 그대로 대입할게요.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7이니까 대입하자. 마이너스 2x 더하기 4의 제곱은 13이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똑똑하고 싶으시면 정리를 잘 하시면 되고요. 전개해서 근의 공식 써도 되지만 요거 잘 봐.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잖아. 이 제곱하면 4배 x 마이너스 2의 제곱, 즉 5배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3이다. 원의 방정식의 경우 이런 식으로 표준형인 경우들이니까 조금 잘 정리하면 완전 제곱식을 조금 빨리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5분의 루트 13이죠? 루트 5분의 13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루트 13이다. 정리하면서 쓸 건데 문제에서 점 D 구해달라고 했거든요. 얘입니다. 점 D의 좌표는 B보다 작으니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사용해 줘야겠네요. 그래서 점 D의 X 좌표는 2 마이너스 유리화 해버릴게요. 5분의 루트 65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뒤에 Y 좌표를 구하는 것도 또 1인데 답은 이거 통분해놨네요. 답을 좀 미리 맞추기 위해서 우리도 통분합시다. 5분의 10 마이너스 루트 65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너를 원 또는 직선에 대입, 당연히 직선에 대입해야죠. 네, y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대입을 해보자. y 좌표는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배 있으니까 플러스 루트 65고요. 더하기 7이니까 35를 더해주면 15 더하기 잠깐만 2배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 2배니까 플러스 2가 돼야 되겠죠. 이거 내가 빠뜨렸죠. 2루트 65입니다. 5분의 15 플러스 2루트 65가 되겠고, 문제 조건들이랑 맞춰서 주면 A는 10, B는 15, C는 2가 되어야 되겠네요. 다 더하면 27입니다. 하나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한 계산 문제밖에는 안 되지만 직접 원에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거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연습해봤습니다. 말 그대로 연립방식 풀면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15번 또 일단 볼게요. 5는 조금 많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틀렸는지는 모르고 또 약간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풀도록 할게요. 자, 15번. 사실 이것도 문제를 잘 해석하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또 그림을 좀 잘 그릴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 적당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3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0,3 3,0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무게중심이 뭐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것이니까 0,1이 되겠군요. 오케이. 사실 그림을 봐도 중점이 여기 있고 2대1로 내분한 0,1이 무게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선 AC의 평행한인데 AC가 뭐냐면 0,3과 3,1이거든요. 여기에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다. 즉 파란색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다 정도로 판단해도 괜찮다. 자,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지나면서 AC의 평행한 직선 이렇게 파란색 작성했고, 원 위의 점 원을 바로 표준형으로 좀 바꿔보면 x-4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자 16 더하기 9였으니까 25가 필요한데 마이너스 23 넘어가서 2가 되겠군요. 그럼 적당히 그려보면 4,3이라는 곳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한 루트 2 정도인 이런 원이 하나 그려지는 거죠. 생각으로 원이 작네요. 되게 크게 그려놓고는 그림은. 자, 원위의 점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의 최소, 저 수업 시간에도 다뤄봤지만 원위의 점에서 이 파란색 직선에 이르는 거리는 다양하다. 언제 제일 크고 제일 작으냐? 원의 중심에서 내린 후 반지름을 뺐을 때와 반지름을 더했을 때가 가장 길고 짧겠습니다.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자 가자. 원의 중심 4,3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를 구해야 되겠네요.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고쳐주고 두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루트 2분의 절대값 4 더하기 3 빼기 1입니다. 루트 2분의 6이니까 3루트 2가 되겠죠? 여기에 반지름을 뺀 것이 최소여야 되니까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최소값은 루트 2라는 반지름을 뭐야? 빼라. 따라서 2루트 2가 되겠죠.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면 루트 2를 더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6번.
볼게요. 공간을 좀 아껴보자. 자, 두 원 위로 움직이는 점을 각각 P라고 할 때 그림을 그리기 전에 두 원이 하나 떨어져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안 떨어져 있으면요, 그거 확인을 해봐야죠. 원래는 마이너스 1,2가 원의 중심, 반지름의 길이는 1이었습니다. 3, 마이너스 1이 무게 원의 중심, 반지름의 길이는 2였어요. 선생님 너무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하니? 괜찮다. 이제 머릿속으로 잘 생각하면 되잖아. 너와 너 사이의 거리는 4와 3이었기 때문에 5거든요. 반지름 1과 반지름 2를 빼도 5보다는 크니까 말이 좀 이상하겠는데? 5에서 너희들을 빼로 길이가 남으니까 떨어져 있겠죠. 다시 5가 반지름 두 길이 합보다도 크니까 서로 외부에 있겠죠. 원위의 점을 아무거나 이렇게 잡았을 때 연장한 선분, 연결한 선분을 길이를 최소 최대를 구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뭐 별거 없다. 포인트는 결국 이겁니다. 중심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뺄 거냐 또는 더할 거냐가 되겠습니다. 즉 최소는 중심까지 거리의 5에다가 반지름을 둘 다 빼는 경우가 되겠고, 최대는 5에다가 반지름 1과 1을 각각 더해준 경우가 되겠네요. 뭐 2와 8이라서 합이 10이다 라고 생각해도 좋고, 그냥 여기서 둘이 더하면 반지름의 합과 차이와 그 합은 빠지게 되니까 실제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의 2배가 되겠죠? 10이 되겠네요. 원의 위치 관계 같은 경우 현재 교과서에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제로서 계속 주어는 집니다. 다룰 수 있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7번, 특히 17번 같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경우에는 원의 위치 관계를 사용하게 되는 문제라 하더라도 할 줄 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7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원이 두 개 있습니다. 쌤 반지름 길이는 왜 이렇게 신경 안 쓰고 그러세요? 별로 안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반지름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지름 길고 짧고는 뭐 그냥 다시 그리면 되는 부분인데 이건 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마이너스 1,0이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 0,2가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이 이렇게 두 개 있었어. 넓이가 최소인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넓이가 최소인 원의 뭐 중심 좌표를 구해봐라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넓이가 최소냐? 다시 두 원의 교점이 여기 있을 때 이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다시 공통현이 곧 지름인 원이 제일 작아요. 너를 지나듯이, 즉 현으로서 갖는 게 아니라 현으로 갖긴 갖는데 어떻게? 지름으로, 즉 여기를 딱 지나가는 이런 커다란 원이 되었을 때가, 커다란 원이 아니죠, 가장 작은 원이 되었을 때가 넓이가 가장 작다. 그 사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만약 문제에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가장 작은 원의 넓이를 구해줘 라고 하면 공통현의 길이가 중요하죠. 현의 길이를 구한다는 건 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것과 같고, 지름의 길이를 구한다면 뭐 한다고? 지름의 길이를 구했다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반지름의 길이 구해서 원의 넓이 구할 수 있겠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원의 중심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파란색 원의 중심은 잘 봐. 공통현의 방정식과 두 원의 교점을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의 교점입니다. 그리고 이건 수직하게 돼요.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선을 내렸다? 수직이지.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선을 내렸다? 수직이지. 이 문제는 약간 운이 좋은데 반지름 길이가 둘이 4로 같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2등분 중점이 되는 거죠. 이건 우연입니다. 반지름 길이가 같았기 때문에 중점인 거예요. 그 다음 제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너무 파란색이 얘들 마치 지나는 것처럼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림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원의 중심은 상당히 크고 얘는 안쪽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진 느낌이에요. 여기에 요거 공통현의 방정식과 두 원의 중심을 연결한 직선의 교점이다. 따라서 공통현은 두 원을 빼서, 우리 옛날에 배운 방법대로 두 원을 빼서 만든 직선의 방정식, 두 원의 중심을 잡아가지고 연장을 해서 교점을 구해주면 되겠고, 참고로 수직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는 반지름 R, 여기서 여기까지는 반지름 R. 다시 둘이 다를 거 아니야?
이걸 이용해서 너를 체크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얘랑 얘를 보고 이 길이를 구한 다음에 b를 체크하는 건 사실 엄청 귀찮은 일이에요. 저는 공통연의 방정식과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 구해서 교점 구하기를 추천드리고 다시 말을 왜 이렇게 못해요? 공통현의 방정식이랑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 이 둘을 연립해가지고 교점을 구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운이 좋게도 뭐 길이가 같아서 중점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1이었는데 이거는 뭐 어쩌다 보니까 반지름 길이가 같았던 것 뿐이고 저는 공통현과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 구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봐야죠. 공통현은 두 원을 빼는 거잖아. 실제로는 표준형인데 일반형으로 전개해가지고 적당히 빼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시간관계상 좀 그냥 빨리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2x 더하기 1 플러스 4y 마이너스 4는 제로 따라서 2x 더하기 4y 마이너스 3은 제로라는 직선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xy 절편이 저러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y는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0,2와 마이너스 1,0을 지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연립하면 y는 1이고 y는 1이라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1이 최소인원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8번 이 페이지는 다 풀고 있네요. 중요한 문제가 좀 많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을 현 AB를 접는 선으로 하여 접었더니 마이너스 2,0에 접하였다. 이 문제는 풀 때마다 그림 그리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그리진 않을게요.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2,0에 접하도록 접었더니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여기가 이제 접는 선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접는 선도 하나의 현인데 얘만 이렇게 쓱 접어서 여기 접하겠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뭐랄까 선을 기준으로 뭔가 대칭축 같은 느낌으로 이 원을 통째로 뒤집었다 이렇게 생각해볼까요? 원을 통째로 뒤집었다? 너를 기준으로 원을 통째로 이렇게 휙 돌렸다? 이렇게 커다란 원이 그려져야 되잖아요. 참고로 이 원은 밑에 있는 하얀색 원도 마저 이렇게 그렸다 치면 같은 원이어야 되죠. 너 기준으로 그냥 그대로 한 바퀴 이렇게 대칭시킨 도형이니까 같은 도형이어야 되잖아. 반지름이 말입니다. 너한테 접한다고 했으니 너를 위로 이렇게 쭉 올리다 보면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되는데 반지름 길이는 5라고요. 다시 x축에 접하는 원인데 반지름 길이가 5라고요. 어디에서? 마이너스 2에서. 그럼 너 마이너스 2,5가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2,5가 중심이고 x축에 접하는 원이 있고 중요한 건 선분 AB의 방정식, 직선 AB의 방정식 알고 싶었잖아. 근데 그려놓고 보니까 너 파란색 직선 뭐야? 노란 원과 흰색 원의 공통현이죠. 따라서 흰색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5라는 원의 방정식이었다면 노란 원은 x 더하기 2의 제곱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25라는 원의 방정식이었습니다. 공통현을 구하고 싶으면 둘이 빼면 된다, 그지? 자, 위에 거 전개해 볼게요. 여기에서 이거를 빼는 건데 대입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다. 대입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다, 그지?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다. 너 소구하고 나면 4x 더하기 한번 쓸게요 그냥 4x 더하기 마이너스 10y 더하기 29는 제로다. y 절편 구하는 거네. 자, y 절편은 0,10분의 29인데 문제에서 절편 물어봤으니까 10분의 29가 답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절편은 y축과의 교점의 y좌표입니다. 숫자예요. y축과의 교점은 점 순서쌍이고요.
자, 그 다음 19번.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문제죠. 원의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소직이 되도록 하네. 야, 이거 쉽지 않은 문제긴 하네. 이해를 돕고자 그림을 그리긴 할 건데 x, y 축까지 그려야 되긴 되는데 뭐 그리자 하는 김에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원점인데요. 반점 길이가 이게 2루트이니까 반점 길이가 3이면 좀 더 커야 되죠. 약간 삐져나오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0,a라는 점에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왜 두 개지? 하나는 밑에 있습니다. 요런 게 좀 잘 그리기 어렵단 말이야. 이렇게 하나. 실패해버렸네. 자, 원위의 점 0, 미안해. 원위의 점이 아니고 y축 위의 점 0,2에서 이렇게 적당한 곳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거 수직했다. 이런 점이 0,a인데 얘는 음수잖아요. 그거 말고 위에 있는 여기가 아니네. 한 이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쯤? 이렇게 접선을 하나 그렸고 이렇게 접선을 하나 그렸을 때 여기 있는 애가 됩니다. 요 좌표가 얼마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거 이제 구해주러 가야겠죠. 양수의 값을 구해봐라. 자, 여러분 제가 계산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a 값을 몰라요. 저걸 구하는 게 목표인데 일단은 기울기가 뭐야? 이 두 접선의 기울기가 수직하다는 거.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겠어. 원밖에 점 0,2에서 원의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 접선이 두 개가 수직하다. 그래서 쌤이 노란색 직선을 기울기가 m인 직선이라고 하면 ma 더하기 a mx 더하기 a다 라고 풀 수 있겠고 원의 중심 2,2에서 이 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길이 2와 같다. mx-y 더하기 a는 제로라는 직선과 2,2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3과 같다. 미안해, 말을 잘못했습니다. 3이에요. 반지름의 길이는. 자,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3, 2 대입하면 2m-2 더하기 a 절대값이 3이다. 우리는 이걸 전개를 좀 할 필요가 있으니까 전개를 확인할 건데 와 옆으로 올려서 제곱할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봐. m에 대한 방정식을 푸는 거야. 아까 비슷한 문제 그 앞에 12번 풀 때 하나 했었지만 m에 관한 방정식을 풀어서 그 m에 관한 방정식의 균이 기울기예요. 지금 우리가 그 m에 관한 방정식의 두 근이 m1, m2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기울기가 뭐야? 수직하다. 곱이 -1이다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m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너를 누구를 기준으로 a가 아니야. m 기준으로 정리해 줘야 돼요. 따라서 저는 m 기준으로 4m제곱 플러스 4배의 a-2m 더하기 a-2의 제곱이다. 이렇게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전개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다 전개해버린 건 크게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전개하는 게 아니라 m에 관한 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2m 너를 하나의 상수처럼 보는 거지. a-2라는 걸 하나의 상수로 보고 전개를 했습니다. 자, 너도 제곱해야 되니까 9m제곱 더하기 9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되었어요. 옆으로 좀 넘길게요. 5m제곱 마이너스 4배 a-2m 더하기 9-a-2의 제곱이다. 여러분 이 m에 관한 방정식의 두 근이 m1, m2고 곱이 -1입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너 이 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m1, m2의 곱이 -1이니까 5분의 9 마이너스 a-2의 제곱이 -1이다. a-2의 제곱은 14여야 되겠군요. 따라서 a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다. 이 중에서 양수인 a 값을 구하는 것이므로 a는 2 플러스 루트 14다. 힘들어. 자, 이렇게 계산을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점 a, 0,a가 주어져 있고요. 우리는 a 값을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때 변수는 m이에요.
m이 기울기가 변하는데 우리가 그때 나오는 기울기 두 개가 곱이 -1이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그래서 기울기 m에 관한 직선을 만들고 이 접선, 이 직선과 원의 중심 2,2까지의 거리가 3이랑 같아야 된다. 이 식을 m에 대해서 정리해 보니까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었고 이때 만들어지는 근 m1, m2가 곱해서 -1이라는 성질을 활용해야 되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두 실근의 곱은 -1이다. 따라서 a-2의 제곱이 14여야 되는 것이니 뭐 근의 공식을 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뭐 완전 제곱 근이죠. 즉 근, 제곱 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줬고요.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걸 보고 있던 주황색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기 친구의 생각을 해보자. 아까 이 그림 그릴 때 약간 느낌이 살살 왔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반지름 3으로 갔다면 이것도 수직이라면 이것도 수직이네? 그럼 이거 직사각형이네? 여기 직사각형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도 같네. 그럼 이건 전부 다 3으로 같은 뭐다? 정사각형이네. 따라서 너와 너의 사이의 거리는 3루트이어야 합니다. 1대1 대 루트 2니까요. 그렇다면 2,2와 0,1까지 거리가 3루트이어야 되니까 2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이 3루트2의 제곱 18이면 되지 않을까? 따라서 a-2의 제곱이 14라는 걸 훨씬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훨씬 쉽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건 아주 특수한 경우잖아. 두 기울기 곱이 -1인 상황. 원밖의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그었을 때 두 접선이 수직하는 상황은 어떻게? 원의 중심 기준으로 이렇게 접선들을 연결해보고 나면 정사각형이 만들어질 때이고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성질, 길이의 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조금 더 간단하게 빠르게 풀 수 있겠다.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쉬운 방법인데 왜 이런 걸 설명하면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걸 할 수 있어야 일반적인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연습이 좀 되었다면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면 원 밖에 접한다? 한 번 더 그려볼까요? 아예 이런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두시면 당연히 도움이 되죠. 이걸 할 수 있는 게 기본이고 추가적으로 저런 것들을 이해하고 쓸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겠죠.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었다라고 하면 원에다가 접하는 이렇게 접선을 그렸을 때 원밖의 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렸을 때 수직한다면 원에서 원의 접점에다가 선을 내려도 수직할 테니 너는 정사각형이 되겠다. 따라서 이 원밖의 점과 이 원의 중심을 연결하면 r√2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도 이런 점들이 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얘도 있었고 쟤도 있었잖아. 자취처럼 그려지게 된단 말이죠. 이 노란색 점 뭐다? 원에다가 접선을 그었을 때 수직하게 되는 그런 점들은 다 이 수직 아닌 것 같은데. 자, 노란색 원이 점이라서 파란색 원에다가 접선을 그었을 때 수직하게 되는 원은 중심이 똑같고 반지름 길이가 r√2로 늘어나 있는 그런 원이 되는 것입니다. 알아두시면은 좋기는 한데 저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지. 본질은 접선의 방식을 만들어서 기울기의 곱이 -1이어야 수직하는구나 이용해서 식을 정리해 줄 수 있어야겠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원은 중요한 문제도 많고 또 어려운 문제도 많아서 풀어야 될 문제가 좀 많네요. 오늘 또 영상을 몇 개 또 올렸는데 보니까 주말에는 영상이 빨리 잘 안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올라는 갔는데 오늘 낮에 찍어서 올린 영상이 아직까지 고화질 처리가 안 됐더라고. 아마 오늘 이것도 지금 밤 9시에 10시에 찍고 있는데 밤새 제가 자면서 올려놓으면 빠르면 내일 오전이나 늦어도 내일 오후 저녁에는 고화질로 영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080 정도로 보면 보는 데는 아마 문제가 없을 거고
조금 더 기다리시면 하루 이틀 정도 더 지나면 4K로도 볼 수 있습니다. 4K까지 볼 일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가능하다는 점을 일단 안내드렸습니다. 자, 20번 점에서 그 두 접선의 접점을 PQ라고 할 때 반지름이 루트 10은 그럼 원이야. 마이너스 4,3은 어딨지? 뭐 적당히 저기 바깥에 있겠지. 뭘 꽤 큰? 자, 마이너스 4,3이라는 점이 여기 있었고 두 접선의 점을 PQ라고 할 때 뭐 여기 이렇게 하나 그으면 실패. 자, 여기 이렇게 하나 그으면 여기 P 살짝 떨어지긴 했죠. Q라고 합시다. 이 PQ의 길이를 구해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구하는 방법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두세 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 말로만 할게요. 원밖의 점에서 접선 구할 때 접점 찍어서 구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는 했었습니다. 접점 찍어서 구하면 되기야 되는데 너무 힘들겠죠. 계산도 좀 있고 추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제일 좋아요. 중학교 때 배웠던 성질들을 좀 이용하는 것입니다. 원의 중심을 이렇게 접선이랑 연결하면 이거는 수직해야 돼요. 원의 중심과 원밖의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다시 원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길이도 같아야 돼요. 반지름 길이도 같으니까 니들 합동이에요. 니도 수직이에요. 자,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운 성질 모두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거 루트 10이죠. 원점과 4,-4,3까지 거리 5예요. 수직이라면 여기서 여기까지 루트 10원에 기억나? 숫자 공식이라고 뭐 부르기도 하고 이러는데 5라는 밑변에다가 이만큼을 곱한 것은 하나의 뭐가 돼? 넓이가 돼. 그 다음에 여기도 수직이니까 루트 10이랑 루트 15 곱해도 하나의 넓이가 돼. 따라서 5 곱하기 h와 루트 10 곱하기 루트 15가 같습니다. 참고로 루트 10 곱하기 루트 15는 5 루트 6이니까요. 높이 h가 루트 6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당바 2등분 되겠죠? 왜요?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내렸으니까 수선을 수직 2등분 된다. 따라서 2배 하여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PQ의 길이는 2 루트 6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민이 좀 됩니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남기도 하고 뭐 여러분 또 관심 있으시면 기억해두면 되는 거고 처음 하는 거라고 해서 굳이 안 할 이유도 없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거 혹시 기억날까요? 원 위에 점이 주어져 있다면 이원의 방정식은 기본형이었어요. x제곱다 y제곱은 r제곱입니다. 그럼 이때 이 접선의 방정식은 x1x y1, y가 r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원위의 접점이 주어질 때 접선의 방식을 구하는 방법. 물론 여러분 원점이 있고 너 가지의 기울기 구해서 수직이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 구하고 너 지난다. 아까 13번인가 11번인가 풀 때도 한번 설명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수직하는 거 원의 중심과 접점 사이의 기울기랑 수직하는 접선의 기울기 구한 다음 지나는 점 이용해서 구하는 거 좋지만 기본형만큼은 공식 알아두면 당연히 쓸 때가 많다.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기본형이 원이 있어요. 원 밖의 점 A, B가 있습니다.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으니 접선이 이렇게 두 개 만들어지게 되죠. 이때 만들어진 이 두 접점을 x1, y1, x2, y2라고 해보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파란색 두 접점을 지나는 접선 이걸 구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 영상으로 나오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었으면 아마 안 했을 듯. 이런 발언 좀 별로인가? 하여튼 이 직선의 방식은 x1x 더하기 y1 y가 r제곱이에요. 이 직선의 방식은 너를 접점으로 하였으니 x2x y2y가 r제곱이에요. 그리고 이 직선과 이 직선 둘 다 a, b를 지나네.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ax1. 여러분 문자가 x1, y가 나오는데 헷갈리면 안 돼. x1, y1은 상수야, 숫자야.
접점 좌표 구하면 알 수 있는 그런 값이고 x, y는 직선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변수 문자예요. a, b도 고정된 숫자입니다. 지금은 by1은 r제곱 여기다가 x에 a, y에 b를 대입하면 ax2 더하기 by2는 r제곱이에요. 나는 지금 뭐를 구하고 싶어? 파란색 x1, y1과 x2, y2를 지나는 직선 구하고 싶은데 선생님 얘들 둘을 잘 생각해보니까 ax 더하기 by는 r제곱이라는 직선이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대입하면 유하니까. 선생님 뭐 알긴 알겠는데 그래도 그렇지 여기서 원래는 뭐 x, y가 숫자라면서 숫자만 이런 식 꼬라지 부분은 갑자기 이런 방정식을 만드는 게 조금 갑자기 뭔가 비약이 있는 것 같다. 약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런 설명을 예전에 들었을 때 이해는 되면서도 이걸 어떻게 탁 떠올리냐 이거지. 어떻게 여기서 이게 탁 나와. 이거 물론 그거 맞는데 틀린 건 아닌데 조금 더 엄밀하게 증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해볼게요. 나 두 점 지나는 직선 구하고 싶으니까 일단 뭐가 기울기가 필요하지. 그래서 뭐야? 둘이 빼자. A로 묶으면 x1 빼기 x2 더하기 b y1 빼기 y2입니다. 그 다음 이거 0이에요. 옆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a x1 마이너스 x2 플러스가 이거 옆으로 넘겼다니까 는 b y1 마이너스 y2예요. 조금 정리해볼까요? 양변을 x1과 x2로 나누면 x1 빼기 x2분의 y1 빼기 y2는 양변을 또 b로도 나눠야겠죠? 마이너스 b분의 a가 됩니다. 뭐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라고. 누구 지나? 아무거나요. 뭐 지난다고 봅시다. 자, 따라서 기울기 체크하였으니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b분의 a x 마이너스 x1 더하기 y1입니다. 양변에 b를 곱해서 정리하면 by는 마이너스 a x 전개할게요. 더하기 a x1 더하기 얘는 b 곱해줘야 되겠죠? by1 이거에서 말 붙는 것 같은데 숫자가 ax1 더하기 by1 어딨지? 여기 있네. ax1 더하기 by는 r제곱이야. 너 r제곱이죠? 옆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아까 쌤이 잠깐 얘기했던 ax 더하기 by는 r제곱. 따라서 이런 방정식이 x1, y1, x2, y2를 모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근데 약간 이거 신기한 느낌이 좀 있죠. 원위의 접점을 대입하면 접선의 방정식이 원에다가 x1, y1 한 번씩 넣은 거라면 원 밖의 점을 x에 한 번, y에 한 번 넣어서 정리한 ax 더하기 by는 r제곱은 다시 한번 원 밖의 점을 대입해서 정리한 식은 말이 좀 어려운데 원 밖에 있는 점 a, b를 원에다가 대입을 한 번씩 해서 만들어낸 직선의 방정식 너는 ax 더하기 by는 r제곱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뭐야?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접점들을 연결한 직선이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 설명했냐고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었는데 원 밖의 점 마이너스 4,3이라는 점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만든 마이너스 4x 더하기 3y는 10은 어떤 직선이다? 제가 방금 그은 파란색 원 밖의 점에서 그은 두 개의 접선의 접점을 지나는 직선이었습니다. 얘를 알았으면 원의 중심에서 이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해서 원점과 너 사이 거리 구하고 반지름 이용해서 너를 뭐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체크해서 2배 해도 구할 수 있습니다. 에이 선생님 아무리 봐도 중학교 때 방법처럼 이렇게 비례관계 쓰는 게 제일 좋네. 그건 맞지. 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다는 것과 원 밖의 점이 주어져 있을 때 두 원의 접점을 이용해서 두 원의 접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할 수 있느냐를 잠깐 설명을 좀 했습니다.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조금 몰라도 괜찮은 내용일 수 있지만 기회가 되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21번은 문제가 좀 독특하더라고. 챌린지 치고는 조금 독특한데 반만 그릴게요. 반화 이렇게 딱 그려놓고 5랑 마이너스 5야. 나 x제곱 따위 y제곱은 25겠지. 여기에 어느 적당한 접선을 말하는 거예요. 적당한 접선을 말하는 거예요. 적당한
접선의 방정식은 뭔지 안 가르쳐 줬어요. 그냥 어떤 이사면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접선을 하나 그렸어. 이 접선의 방정식이 y는 fx예요. 이 직선이 y는 fx예요. 문제는 너무 뜬금없지만 f-5, 즉 여기가 마이너스 5, f 마이너스 5예요. 그 다음 f5 여기 이렇게 5, f5입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그었을 때 그렇게 되겠죠. 문제에서 뭐 물어본 거야? f-랑 f5를 구하래. 말하자면 이 길이 이거 a라고 둘게요. 이 길이 b라고 둘게요. 를 구해서 곱해라 이 말입니다. 다시 f-5를 a, f5를 b라고 둘게요. 자 여러분 좋아. 기억나나? 원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길이는 같아요. 원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아요. 네가 A면 나도 A야. 네가 B면 여기서 여기까지도 B야. 다시 원의 중심이 있고 여기도 접점이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 이거 언제? 중학교 2학년 때 내신 배울 때도 다뤘던 내용이죠. 그죠? 이거 가지고 A, B를 왜 구하는데? 뭘 왜 구해? 수선을 내려야지. 여기서 이쪽에다 수선을 딱 내리고 나면은 이 직사각형이니까 니도 A네. 여기는 뭐야? B-A지. 자, 이 길이는 뭐야? 마이너스 5랑 5 사이의 길이 10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 플러스 B의 제곱은 10의 제곱 더하기 B-A의 제곱이었다. 정리하면 2AB는 100-2AB가 됩니다. A 제곱 B 제곱은 죽었어요. AB는 약분 결과 25가 되겠죠. 자, 이렇게 물론 이 문제의 의도는 저도 이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뭐 접점 구해서 아무 적당한 접점 구해서 접선의 방식 만든 다음에 곱하라는 소리인가 싶긴 했는데 귀찮아서 한번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중학교스러운 방법으로 풀어봤다. 자, 근데 그래도 또 시간이 있고 영상을 찍는 중이니까 한번 조금 더 해보자면 이거는 중학교 방법이잖아. 그래, 쉽고 빠르고 눈에도 잘 보였지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고등학생들 특히 안타깝지만 중학교 선행이 좀 잘 안 되어 있거나 중학교 도형 부분이 좀 어려웠다거나 이러면은 고등학교 때 수학을 이제 각 잡고 열심히 하는데 이까지 했으면 열심히 한 거지 뭐. 원방 보고 있을 때면 열심히 한 거 맞잖아. 근데 중학교 도형 좀 어렵다. 물론 쌤이 그려주니까 이해는 되는데 풀락하면 저렇게 딱 떠올릴 수 있을까? 못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자, 쌤이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원을 하나만 더 그리죠 뭐. 이 점의 좌표 A,B라고 그냥 둡시다. 원점이었고요. 원점 뭐가 이래. 자, 하여튼 마이너스 5랑 5입니다. 접선의 방식 뭐야? 쌤이 기본형일 때 간단한 점이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는 좀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맞나요? AX 더하기 BY는 25입니다. 그럼 너 뭐야? F5는 자 Y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볼까? BY는 마이너스 AX 더하기 25. 따라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더하기 B분의 25. 그럼 F5는요? F5는 뭐야? 여기다 5 대입한 거지? 마이너스 B분의 5A 더하기 B분의 25고요. F-5는요? 마이너스 5 대입한 거지. 마이너스 5 대입하면 B분의 5A 더하기 B분의 25가 됩니다. 둘이 뭐하래? 곱하래. 자, 통분 좀 할게요. B분의 마이너스 5A 더하기 25 B분의 5A 더하기 25. 네, 별로 안 좋네요. 좀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참고로 이때 AB는 여 AB랑 완전 다른다. 얘는 그냥 길이를 AB로 그냥 둔 거고 여기는 점의 좌표를 제가 잠깐 AB라고 둬봤습니다. 네,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 전개할 건데 여러분 합차 공식이에요. 근데 그 전에 B제곱 빼내고 5로 좀 묶을게. 25. 이게 뭐야? 마이너스 A 더하기 5. A 더하기 5잖아. 그렇다면 뭐가 되냐? 25 마이너스 A제곱이 되거든.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 이걸 어떻게 정리해? 네가 원리의 점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5여야죠. 따라서 25 마이너스 A제곱이 B제곱이랑 같습니다. 너가 속어 빼면서 25가 됩니다.
사실 중학교만큼 좀 더 깔끔하거나 직관적이지는 않지만 계산을 해도 무슨 문제든지 대부분은 풀 수 있다는 걸 한 번쯤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목표 중 하나긴 합니다. 지금 당신네들이 중학교 때께 조금 약하더라도 또 저 그림을 보고 도형을 떠올리진 못하더라도 물론 도형을 떠올려서 풀 수 있는 게 좋지 하지만 그렇게 못하더라도 좌표평면에 갖다 놨으면 계산을 통해서 연립방정식을 풀고 식을 열심히 정리해서 계산하면 어떻게든 풀 수 있다. 아무리 봐도 그림 그리는 게 좀 더 이해하기도 쉽고 계산보다는 쉬워 보이지만 수학자들 생각은 그래요. 오조선 안 긋고 계산한다면 그게 더 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다 이거야. 또 보신 분들의 생각은 그렇다. 가급적이면 중학교 거 좀 이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기하 파트 정도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이런 거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거구나. 뭐 어떨 때는 직각들이 나오는구나. 어떨 때는 닮음이고 어떨 때는 합동이고 이런 내용들을 한 번쯤은 정리해 두시면 대단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쪼매난 원이 하나 있고 C2 커다란 원이 하나 있다. C1에 접하는 직선 L, 직선 L, L1, L2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C1에 접하는 L은 AX 더하기 BY는 더하기 1은 0이다. 또 이거랑 평행하고 평행 나왔네. 앞에 있는 AX, BY는 다 똑같은 거야. AX, BY는 뭐 똑같고 C2에 접한 두 직선을 L1, L2라 하자. 자, P1이라는 점은 L1이 어떤 점이고 P2라는 점은 접점인데요. 이걸 대입한 값은 이러고 있네요. 와, 이게 무슨 말인가 싶다, 그지? 너무 슬픈 건 이걸 그려야 되는 제 자신이죠. 어떻게 그죠 이거? 이럴 때는 가끔 부원장 선생님 좀 불어요. 부원장 선생님 교실에는 그 캠코더가 달려 있거든요. 녹화하는 게 부럽다기보다는 거기에 또 빔 프로젝터도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스캔 떠서 이렇게 탁 쏘면은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 저는 미대 출신답게 그림을 열심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수학과 출신이죠. 자, 마이너스 2루트가 저렇게까지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그림은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요. 그림 잘 그린다고 잘 그리는 건 아니지만 유튜브에 올라갈 거니까 그림을 좀 잘 그리면 또 혹시 아냐고 화제가 될지. 하지만 한 번에 못 그렸으니까 실패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직선 L이라는 것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1은 제로로 주어져 있는데 나머지 두 직선도 거의 접한다며 그러면 찾아보자. 얘는 뭐 반지름의 길이가 1인데도 저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적선이 있었다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원점 0,0에서 이까지의 거리는 제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1 나올 거예요. 그렇구나. 자, 그 여기서 이까지의 거리는 L랑 평행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 연장했을 때 여기 그어져서 이렇게 하나. 자, 제가 이거 AX 더하기 BY를 똑같이 잡고 더하기 K는 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원의 중심에서 이까지의 거리는 얼마여야 돼? 반지름 2루트 2여야. 자, 그럼 첫 번째 일단 A제곱 더하기 B제곱 체크를 해야 되니까 한번 이거부터 체크할게요. 노란색 걸로 반지름 길이 1이었다. 0,0에서 너까지의 거리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1이니까 이게 1이려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이구나. 체크 하나 하고. 자, 두 번째 여기서 이까지의 거리는 뭐다? 2루트 2였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00 넣으면 K죠? 이거는 2루트 2였다. 너 1이라고 했잖아. 즉 절대값 K가 2루트 2였고 아하, 너는 L2였나요? 직선이 AX 더하기 BY. 공간이 좁네. 자, L2라는 직선은 AX 더하기 BY 마이너스 2루트 2는 제로였고요. 마이너스겠죠, 니가? 아니면 어떡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2루트가 0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맞을까요? 얘가 마이너스 2루트일 수도 있죠. 그거는 좀 확인이 필요한데 자,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좀 확인해야 돼요. 실제로 반대입니다. 자, 너는 y절편과 x절편을 체크해본다 했을 때 마이너스 a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 맞잖아? 너는 마이너스 b분의 1이야. 여기서 알다시피 b는 음수가 맞아요. 그러니까 미안해. b는 양수니까 여기 있잖아. a가 음수예요. a가 음수고 b가 양수인 상황이죠. 따라서 다시 봐봐. 너 y절편 구해보면 어떻게 돼? 음수여야 되잖아. y절편 음수 b는 양수인데 y에 음수 넣어서 0 돼야 돼. 0, 음수 넣었는데 0 돼야 돼. 얘가 플러스고 실제 위에 있는 게 마이너스입니다. 와 선생님 그런 것까지 다 구분해야 돼요? 뭐 어떡하냐. 문제 풀 때 필요하니까 해야지. 조금 더 빠르게 한다면 여기 친구들 더하기 1인 게 밑에 있었잖아. 야도 똑같을 거 아니야. 절대값이었으니까 여기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야. 걔가 ax 더하기 by 얘 마이너스 1이에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달린 애들이 위에 거고 플러스 달린 애들이 밑에 겁니다. 달리기 쉽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답은 이제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까지 다 하고 났으면 x1, y는 이 위에 있는 어떤 점이었대요. 그럼 뭐야? 이 직선에 대입하면 성립한다. ax1 더하기 by1은 2루트2라고 쓰면 되겠죠. x2, y2는 하필 딱 이 접점이었대요. 하필이 딱 접점이었대요. 따라서 어차피 L2의 점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한다. ax2, by2는 마이너스 2루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끝이죠? 여기다가 1더해서 바로 좀 쓸게요. 2루트2 더하기 1에다가 ax2, by2에다가 1더해서 마이너스 2루트2 더하기 1. 여러분 합차공식 쓸 때 구호 잘 봐야 돼. 같은 거에서 제곱한 거에서 다른 놈 제곱 2루트2의 제곱을 빼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7이에요.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말 그대로 문제에서 제시한 접선의 방정식 이용해서 계산을 해봤고 문제가 살짝 배려심이 좀 쩌는 게 혹시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는 좀 그렇긴 한데 모르기 쉽다 이거는 현재 교육 과정에서 좀 여기까지 체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너를 마이너스로 쓰고 너를 플러스로 썼다 하더라도 답은 네가 마이너스 네가 플러스니까 결국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 교육청의 배려심을 살짝 볼 수 있는 부분은 당신네들이 조금 수학을 슬쩍 엄밀하지 못하게 살짝 러프하게 했다 해도 답은 맞출 수 있다 이거죠. 저 내용까지 일단 접근하는 게 쉬운 내용은 아니겠죠. 자, 그럼 그 다음 23번입니다. 많다. 자, 23번 좌표평면에 원이 있다. 이 원의 현 중에서 1,0을 지나고 그 길이가 자연수인 변이겠어. 자, 여러분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바꾸면 x-5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25. 잘 그릴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렇게 그려보니까 원의 중심 5,0이었고 반지름 길이가 5였다는 얘기였죠. 그래도 유튜브 올라갈 건데 원점 표시 다 해주는 게 여기 안 했네. xy 원점 표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좌표평면에 이런 게 있다. 이번에 현 중에서 1,0을 지나고 그 길이가 자연수인 변개수 1,0을 지났는데 1,0 너를 지난 이 현 저번 시간인가? 이반이 아닌가? 현의 최소 최대 구하는 건 설명했었는데 현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이렇게 당연히 여기를 지난 직선 무수히 많겠죠. 쭉 그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려지다 보면은 기울기가 뭐 루트인 것도 있고 유리수인 분수인 것도 있고 정수인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길이니까 뭐 자연수겠죠. 자연수의 를 찾으라고 했는데 제일 긴 건 여러분 느낌이 옵니다. 지름이에요. 그래서 현의 길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최대 값은 10 지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대 값은 10 지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소는 뭐일 것이냐? 지름이랑 수직할 때겠죠. 오씨 좀 삐졌다. 자, 지름이랑 수직할 때겠죠. 지름이랑 수직한 것이 가장 짧다. 왜냐? 이렇게 그으면은
반지름 5, 너의 길이 4. 따라서 네가 가장 짧은 3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더 안 짧을 수가 있죠? 뭐 이거는 사실 증명하려고 하면 일이 좀 필요한데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가장 짧은 최소값은 6일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뭔가요? 6이랑 10이라는 건 가장 짧을 때는 이렇게 하나, 가장 길 때는 이렇게 하나니까 6과 10은 한 개씩 그려지고 개수 생각을 왜 하는 거죠? 중간에 7, 8, 9라는 길이를 가진 현들은 하나씩 또 존재하겠네. 근데 그렇게 하면 답이 5개인데 복이 없잖아.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길이가 7인 현은 예를 들어 적당히 한 이런 게 7이었다 치면 당연히 대칭형 모양으로 밑에도 있어야 되겠죠. 길이가 8인 게 이런 거였다고 치면 대칭형 모양으로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대칭 아닌 것 같은데 망해버린 것 같지만 예, 뭐 9라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7도 2개, 8도 2개, 9도 2개씩 만들어질 것입니다. 최대 최소는 하나씩밖에 못 만들지만 중간에 있는 길이들은 대칭 형태로 2개씩 만들어진다는 거. 따라서 총 8개의 현을 만들 수가 있겠다. 이런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두 문제만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 24번입니다. 24번. 좌표 평면, 사실 뒤에 있는 원에 대한 내용은 별로 안 중요하고 이 문제는 좌표 평면 2의 점 3,4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인 직선을 L이라 하자. 이걸 설명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이제 풀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영상에 찍은 문제들은 뭐 그냥 단순히 문제가 좋아서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설명할 건덕지가 있어서 좀 설명하는 것들이 있고요. 물론 어떻게 보면 특강 처음 배울 때 이런 내용까지 세세하게 다 기억하기는 쉽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좀 필요 없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기회가 되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1시간 넘게 찍고 있는데 그래도 영상을 찍는 김에 여유가 좀 될 때 이렇게 찍어두면 좋을 것 같아서 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해가 잘 안 되거나 하시면 나중에 복습할 때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알아두시면 학교 시험이라든지 어려운 문제 풀 때 좋을 거고요. 특히 학교 시험은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사자 같은 느낌이죠. 뭐 기술적인 부분이죠. 외워서 하는 부분들 이런 유형은 이런 식으로 풀면 좋다.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 는 게 좀 도움이 돼요. 학교 시험은 아무래도 일반 모의고사나 일반 그냥 문제집 풀 때랑 다르게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주어진 타임 어택에 가까운 시험이고 또 본인 실력에 맞게 어려운 문제는 걸러내면서 최대한 자기 풀 수 있는 문제 풀면서 점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당장 원의 방식 끝나고 나면 이런 내용들은 계산을 해서 풀든 시간을 좀 들여서 풀든 하면 되지만 시험 치는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준비해서 운이 좋게 만약에 시험지에 나오면 조금 더 빨리 풀고 시간을 이득을 볼 수 있겠죠.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좌표평면 위의 점을 3,4를 지난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를 모른다, 그지? 그럼 내가 이런 임의의 직선을 기울기가 m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가장 짧은 건 계산해서 찾으면 되는 거죠. 거리가 가장 긴 거는 계산해서 찾으면 되는 거죠. mx-y 3m 더하기 4는 제로라는 직선. 자, 그렇다면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는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m 더하기 4였습니다. 그럼 이 길이가 예를 들어 내가 이걸 잠깐 D라고 둘게요. D라고 했을 때 이 D의 최대는 얼마냐라는 것입니다. 와, 딱 봐도 어렵죠. D라는 게 M에 대한 함수인 건 알아보겠다고. 루트 M제곱 더하기 1 어떤 분수, 뭐 무리수에다가 분수꼴이죠. 절대값도 들어야겠고. 와, 장난 아니네. 요런 거는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에서 조금 이제 연습을 해보지 않았으면 최근 기본적인 교육과정, 교과서 수준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이라서 사실 여기서 제가 좀 이따 설명할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계산만 해서 풀기는 굉장히 사실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 루트 너무 어렵고 분수꼴 너무 어렵고 절대값 너무 어려워요. 너무 곱해서 제곱하기로 합니다. 아이고, 계산을 16을 갖다 쓰면 뭐야 너?
24m 더하기 16은 d제곱 m제곱 더하기 1입니다. 어쨌든 간에 기울기 m에 대한 식이었으니까 m에 대해서 식을 좀 만들어 보죠. d제곱 마이너스 9라고 쓰죠 뭐. d제곱 마이너스 9 m제곱 더하기 24m 플러스 d제곱 마이너스 16이었습니다. 이런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 방정식을 풀면 자 다시 d라는 길이는 변하죠. m이 변하면 변합니다. 근데 d가 변하면 m도 변하는 거잖아. 자 어쨌든 d라는 값이 뭘로 주어지면 m이 실수로서 존재할 수 있느냐. m이 실근을 갖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m이 실수일 때 d는 범위가 어떻게 되겠느냐. 따라서 판별식이 영상입니다. 허리야. 자 판별식 영상 풀면 자 절반 쓸게요. 12의 제곱에서 빼기 d제곱 마이너스 9 d제곱 마이너스 16 미쳤다리. 이게 뭐라. 전개를 좀 할 건데 마이너스 d 4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5를 플러스 25 d 4제곱으로 쓸 수 있겠고 여기 플러스 144 빼기 144라서 없어집니다. 자 여러분 마이너스로 한번 나누면 d 4제곱 마이너스 25 d제곱인데요. 구성 방향 바뀌어야겠죠? d제곱은 항상 양수 아닙니까? d제곱은 항상 양수예요. d제곱 마이너스 25가 0 이하입니다. 따라서 d가 5 이하인 거죠. 그러니까 뭐 d제곱이 25 이하니까 d가 제일 작을 때는 0일 거고 d가 5 이하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5? 5가 최대라고? 5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래. 너랑 너 사이의 거리가 5예요. 이게 제일 길다고? 네. 그림 뭐예요? 직각삼각형 아닙니까? 직각삼각형 빗변이 제일 길어요. 자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실제 이걸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푸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고 교육과정을 너무 많이 뛰어넘는 느낌이 강하고 이렇게보다는 잘 보세요. 여러분 원점을 지나는 게 아니라 3,4를 지난 직선이 여러 개 그어질 때마다 이렇게 교점들이 만들어질 거야. 맞지?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직선이 그어지면 여기서 여기까지 수직인 거리가 생길 거예요. 얘가 뭐 이런 식으로 그어졌을 때도 뭐 이렇게 완전히 y는 4라고 그어지면 이렇게 그어져서 여기다가 교점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게 그 원점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되겠죠. 야 어떤 걸 그려도 다 직각삼각형이고 누구 빗변보다 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너와 수직하게 되는 어떤 직선의 기울기라는 것이 존재하여 어떤 적당한 m이 있으면 원점에서 여기에 딱 내렸을 때 수선의 발이 되도록 하는 그런 m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얘가 지금 제일 최대 길이에요. 그래서 진짜 별거 없는 게 어떤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고 바깥의 점, 어떤 다른 점, 보통 원점입니다. 원점에서 그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수선의 길이가 제일 길 때는 언제냐? 너랑 그 점 연결했을 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계산적인 내용 이런 거 좀 제끼고 항상 지나는 점을 지날 때 이게 제일 길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술 더 떠서 그래 그런 직선 중에서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인 직선을 L이라고 했는데 이거 기울기가 필요하다. 맞지? 그럼 뭐야? 이 직선과 수직하다고요. 3분의 4라는 기울기와 수직하다고요. 마이너스 4분의 3. 좀 이따 보면 이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 거리를 막 찾고 이래야 되거든요. 따라서 n이 4분의 3이면 보라색이 잘 보이나?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양변에 4배 할게요. 4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9 더하기 16입니다.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25는 제로라는 이 직선이 원의 중심에서 위안의 원점에서 3,4를 지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 제일 길게 하는 최대가 되게 하는 그런 직선이었다 그런 얘기고요. 원위의 점 P와 직선 L 사이 거리 최대값. 자 최소값이죠. 이런 직선 L이 여기 있었는데 이게 이거야. 원이 뭐 그냥 아무 데나 있다고 쳐요. 원의 중심 어디 있노? 7,5였습니다. 반중기는 1이고요. 따라서 원위의 점에서 이 직선에 있는 거리의 최소값 아까도 해봤다 그지? 원의 중심에서 내린 다음에 반지름 제껴라. 참고로 반지름 1입니다. 따라서 7,5에서 저 직선까지 거리는 좀 빨리 공식을 쓸게요. 루트 25 5분의 7, 5, 21 5, 4, 20 빼기 25 해가지고 뭐야 이거 5분의 16?
분수야? 5분의 16에서 1을 뺀 거니까 최소값은 5분의 1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m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여기 10배 하면 22가 답이 되겠죠? 참고로 이때는 아까 제가 문제 풀 때 썼던 기울기 m이라는 완전 다른 m입니다. 그냥 최소값이라서 스몰 m 미니멈 쓴 거예요. 자, 27번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 26은 교육청 기출이고 스텝 3 있긴 하지만 앞에 비슷한 유형을 설명하긴 했고요. 뭐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지고 내용이 조금 더 추가된 것뿐 본질적으로는 다를 건 없는 느낌이라서 오히려 앞에 좀 쉬운 거 설명하고 이걸 안 하니까 좀 이상하기도 한데 넘어가도록 할게요. 원밖의 점에서 원의 근은 접선의 방정식이랑 뭐 직선의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원의 근은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는 사실 앞에 다뤄봤던 유형이니까 27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27번은 되게 특별한 내용이 들어간다기보다는 뭔가 하나 좀 알아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걸 또 어떻게 그린다나. 참고 이 문제는 좌표평면이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적당히 그냥 그려놓을게요. 그런 거 지금 잘 그리는걸. 오호.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거는 표준형으로 그려놓으면 도움이 되니까 표준형으로 바로 바꿀게요. x-4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 x-4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25가 더해져야 되는데 16하고 25가 더해져야 되는데 21 넘겨서 빼면 4. 따라서 그림 안 중요하다는 사람이 되게 열심히 그린다, 그지? 자, 반지름 길이가 2였으니까 이런 원이 또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좋아요. 원의 중심은 4, 마이너스 3이었습니다. 어떤 P라는 점이 있어서 X축 위에 P라는 어떤 점이 있어서 그 점에서 각각의 원의 접선을 하나는 위쪽으로 하나는 뭐 왼쪽 편을 이렇게 그리니까 길이가 같았대요. 위쪽 왼쪽 편은 사실 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대충 답이 뭔지 아니까 이쯤 맞나 이게? 이 정도가 맞나? 자, 이렇게 그은 접선 이렇게 그은 접선 실패한 듯한 느낌. 이 길이와 아무리 봐도 실패한 것 같습니다. 자, 모르겠다.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선생님, 근데 문제를 읽어보면 그림은 그렇게 그려져 있는데 Q가 일선면에 있다 뭐 그런 말은 딱히 안 했는데요? 상관없어요. Q가 여기 있든 사실 문제 풀 때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R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든 이렇게 있어서 여기 있든 그래서 이 길이가 모두 다 같다 이건데 그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접선의 길이는 아까 전에 풀 때도 그랬지만 접선의 길이는 절대 그냥 구하면 안 돼. 직접 구하면 안 돼. 너 이거 x축 위의 점 아니야? a, m이라고 하죠. 너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가 a인데 이거 뭐야? 반지름 길이 1이야. 다시 이거 직각 삼각형.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이까지의 거리는 뭐 모르지 나도 뭐 a-4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 뭐 9제곱 이런 거겠죠. 9겠죠 뭐. 근데 여기서 이까지 길이가 뭐야? 반지름 2야. 여러분 제가 여기에 L이라고 하고 여기에 L이라고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L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1과 같다. 다시 L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1과 같다. 여기를 한번 써놓을까요? L제곱은 이거죠 빼기 4와 같다. 이거죠 뭐야? 두 점의 중심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여기서 빼기 2의 제곱과 같다. 이거 풀면 A가 나옵니다. 됐죠? 접선의 길이를 구해서 뭐 같다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접선의 길이를 물어보면 항상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진 길이가 같다. 뭔 소리야? 자,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1은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즉 21인데요. a제곱 죽어버리고 8a는 20 a는 4분의 2분의 5가 된다 였는데 틀렸네요. DQ는 BR일 때 왜 틀렸지? A만이 40 더하기 9 맞는데 어라? 왜 틀렸죠? 자,
a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반지의 길이 맞는데 계산을 좀 잘못했나? 빼기 1이네. 오케이. 당황했네. 자, 마이너스를 넣으면 20입니다. 2로 나눠주면 a는 4분의 11. 이게 답이죠. 2분의 5가 보기에 있어가지고 하마터면 당연히 틀렸겠죠. 자, 여기까지 원의 내용 정리하고 곧 이제 도형의 이동 또 마무리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